안녕하세요. 오늘은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문을 여는 수선화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노란 꽃잎 속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 삶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달래와 개나리가 봄의 문을 열어주면 뒤이어 수선화가 황금빛 미소로 길을 밝혀주지요. 그 따스한 빛은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을 불러옵니다. 수선화의 꽃잎은 맑고 선명한 노란색으로 그 안에는 조금 더 짙은 황금빛의 나팔 모양의 화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화관 속 깊은 곳에는 달콤한 꿀샘이 숨어 있는데 벌과 나비에게는 꽃을 찾아오게 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지요. 가운데 나팔 모양의 화관은 수선화만의 특징이에요. 마치 봄의 소리를 울려 퍼뜨리는 작은 잔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는 6개의 수술과 하나의 암술이 자리해 생명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곤충이 꽃 속으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꽃가루가 옮겨지도록 설계된 구조예요. 6장처럼 보이는 꽃잎은 사실 꽃받침과 꽃잎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랍니다. 그래서 바람이 스쳐도 흐트러짐이 없고 단정하고 고요한 모습이 수선화의 첫 인상입니다. 줄기는 속이 비어있지만 놀라울 만큼 단단해 봄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곧게 서 있어요. 긴 줄기 위에 홀로 선 수선화는 스스로의 구조로 균형을 이루며 단순한 형태 속에서도 안정된 생명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수선화의 잎은 길고 날렵하며 꽃보다 먼저 올라와 봄의 도착을 알립니다. 진한 초록빛 잎은 줄기를 단단히 감싸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꽃을 지켜주지요. 이 잎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넓고 납작한 잎은 햇빛을 최대한 흡수하고 그 힘을 다시 꽃과 구근으로 보내며 식물이 스스로를 성장시키지요. 수선화의 생명은 땅속 깊은 곳, 단단한 구근에서 시작되는데 그 구근은 생명의 에너지를 저장하며 새로운 싹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뿌리에는 단단한 알뿌리가 자리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엔 봄을 향한 힘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양파처럼 겹겹이 쌓인 알뿌리의 비늘줄기는 차가운 겨울을 견디기에 알맞은 구조예요. 그 속엔 오랜 시간 머문 영양과 온기가 있어 따뜻한 계절이 오면 새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뿌리는 흙 속의 수분과 양분을 빠짐없이 끌어올려 식물 전체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전해진 에너지는 줄기와 잎, 그리고 꽃으로 흘러가며 생명의 힘을 키워줍니다. 전체를 바라보면 수선화는 단순하면서도 질서정연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꽃잎과 줄기, 잎과 구근까지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균형과 생명의 설계가 담겨 있지요. 수선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정교한 생명의 질서를 품은 존재예요. 작은 형태 안에 계절의 흐름과 생명의 힘이 담겨 있어 마주할 때마다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햇살 속 수선화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비추는 빛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선화의 구조와 생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어요. 식물의 형태와 성장 방식은 수선화가 계절의 변화를 견디고 번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수선화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특별한 의미로 이어져 왔어요. 수선화에는 고대 신화와 문화, 그리고 세월을 넘어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이제 수선화에 얽힌 전설의 문을 열어볼까요? 이 꽃은 고대 신화 속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담긴 신화가 조용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 속에서 수선화의 상징과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옛날 그리스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햇살보다 빛났고 발걸음은 바람보다 가벼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지만 나르키소스는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숲의 요정 에코는 그런 나르키소스를 깊이 사랑했지만 끝내 다가서지 못했지요. 사랑에 상처 입은 에코는 점점 수척해졌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숲속에 남아 메아리로 퍼져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의 오만함을 오래 지켜보다 마침내 벌을 내리기로 했지요.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거울 같은 운명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려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버렸어요. 하지만 물은 잡을 수 없는 거울이었기에 손을 뻗으면 사라지고 가까이 다가가면 멀어졌습니다.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는 점점 그리움에 잠겨갔지요. 시간은 흘렀고 나르키소스는 연못을 떠나지 못한 채 날마다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머물던 그는 결국 힘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소녀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국 연못가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슬픔만 남은 것은 아니었어요. 연못가에는 고개를 살짝 숙인 한 송이 꽃이 피어났지요. 그 꽃은 자신만을 바라보다 고개 숙인 나르키소스의 모습을 닮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그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스, 즉 수선화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으로 시선을 넓힐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수선화는 그 깨달음을 조용히 일러주는 꽃이에요. 서양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로 자기애를 뜻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순수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도 남았지요. 서양의 전설이 자기 사랑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동양의 수선화는 품격과 절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동양에서는 수선화를 군자의 기품을 지닌 꽃으로 여겼고 그 맑고 단정한 자태를 겨울 끝자락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생각했어요. 수선화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조용히 피어나 바르고 품격 있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상징하지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자태는 군자의 이상적인 품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단정한 아름다움은 청렴함과 절개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어요. 세월이 흘러도 수선화는 변함없이 고결함과 품격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선화는 자연 속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꽃으로 피어나지요. 수선화는 본래 중국에서 재배되던 원예종이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문인과 선비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겨울과 초봄에 피어나는 수선화를 설중화라 부르며 계절의 상징이자 고결한 꽃으로 귀하게 여겼어요. 눈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그 모습은 청렴하고 고든 선비의 마음을 닮았지요. 그래서 수선화는 절개와 맑은 품성을 대표하는 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은 눈 속에 피어난 수선화의 맑은 자태를 보며 선비의 마음과 겹쳐보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지요. 눈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꽃, 그 향기로 바른 마음을 전하네. 또한 옛사람들은 그림 속에 수선화를 그려 넣어 절개와 청렴함,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처럼 수선화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소재로 사랑받았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난 수선화는 흔들림 없는 마음과 고결한 품성의 상징이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아 선비의 고든 정신과 맑은 인품을 떠올리게 하는 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설날 즈음 수선화를 집 안에 두고 꽃을 피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선화는 새해의 복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물에 담가두면 며칠 안에 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복이 찾아오는 징조로 믿었지요. 그래서 새해가 다가오면 가정과 상점, 관청마다 수선화를 장식하며 그 향기와 맑은 기운으로 한 해의 시작을 밝혔습니다. 이제부터 수선화가 남겨준 전설과 상징을 넘어 우리 삶 속 따뜻한 추억의 수선화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길가에는 언제나 노란 수선화가 줄지어 피어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면 노란 꽃잎들이 살랑이며 흔들렸고
그 물결은 햇살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눈부셨지요. 아이들은 막 피어난 수선화를 꺾어 작은 손에 들고 마을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그 꽃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주었답니다. 학교 교실 창가에도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수선화가 피어 있었어요. 은은한 향기는 답답한 교실 공기를 상쾌하게 바꾸어 주었고, 아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밝혀주곤 했지요. 공부에 지쳐 고개를 들면 언제나 그 자리에 노란 꽃이 있었고,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화단에도 봄이면 어김없이 수선화가 피어났어요. 햇살을 가득 받은 꽃들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평화롭고 포근한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었지요. 어머니는 수선화를 조심스레 꺾어 화병에 꽂아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곤 하셨어요. 그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향기롭고 환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들판 가득 수선화가 피어난 날이면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꽃이 함께 노래하는 합창 같았어요. 봄 소풍길에도 수선화는 늘 함께했고, 노란 꽃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마다 마음은 설렘으로 물들었지요. 오래된 앨범을 펼치면 아이의 웃음 뒤로 반짝이는 노란 수선화가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선화는 변함없이 봄마다 다시 피어나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해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었지요. 그 꽃을 바라볼 때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조용히 되살아나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래서 수선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기억 속 봄날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이지요. 오늘 길가에 선 수선화를 보니 지난날의 추억이 지금 이 순간과 조용히 이어지는 듯합니다. 수선화는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겸손과 사랑,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노란빛 한 송이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시작을 약속하는 신호가 되지요. 수선화는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겸손과 사랑,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수선화가 어떤 기억을 불러오는 꽃인가요?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봄의 장면이 하나씩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선화의 구조와 설화, 그리고 동서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송이 꽃 속에도 긴 세월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는 봄을 기다리던 마음과 사람들의 추억,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자연의 숨결이 오랜 세월의 이야기처럼 깃들어 있지요. 수선화는 단순히 봄을 알리는 꽃이 아니라 삶의 인내와 희망을 담은 따뜻한 노래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그 노란 빛은 우리 마음에도 조용한 용기와 미소를 전해줍니다. 꽃은 말이 없지만 바라보는 이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야기를 남깁니다. 오늘 수선화가 전해준 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빛과 위로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 햇살 아래 불꽃처럼 피어나는 붉은 나리꽃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붉은 꽃잎이 활짝 뒤로 젖혀져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습은 여름의 열정 그 자체이지요. 붉은 나리꽃은 강렬한 색감만큼이나 깊은 전설과 아름다운 상징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생화의 노래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